안녕하세요. 오늘 영암에 우리 목공하시는 목수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목수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톱스타 박정현 반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다르네요. 유튜브 얼마나 하신 저희 거예요? 한 6년이 좀 넘었어요. 저는 완전 새내기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라도 시작하신 건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또 금방 구독자 많이 늘으실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유튜브는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마케팅 때문에 시작하게 됐죠. 아무래도 이제 나를 알리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일반인들도 알아주셔야지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수단을 알아보던 도중에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랑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뭐 우연찮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글이나 사진에서 네. 이제 표현을 못하는 것들을 네. 이제 영상으로 네, 그렇죠. 만들어서 이제 더 알리고 내 네. 기술이 이렇다는 거 알리고 네. 그런 이제 고객 유치 그런 것도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업체들하고의 컨택. 그럼요. 네. 근데 다른 어떤 이제 반장님만의 특별한 기술이나 네. 노하우 같은 게 좀 이게 나가는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은 걱정은 안 되세요?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거 기술 다 알려주면 어떡하냐. 뭐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한번 보여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여줘도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인 거고 네. 예, 아무리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해도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상황에 맞게 또 그걸 또 일을 풀어야 되는 이런 능력들이 중요한 거지 어떤 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네. 약간 또 이제 경험치 적으신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네, 피하고. 그럴 수도 있죠. 요새 네. 뭐 TV에서 뭐 오은영 박사도 그렇고 강영욱 조련사도 그렇고 네. 조련사인가? 훈련사인가요? 네, 아무튼 강영욱도 그렇고 자기 노하우를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들 밥그릇 뺏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얻고 더 많이 홍보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사실 이런 측면이 더 크지 그걸 뭐 꽁꽁 감춘다고 하는 거는 옛날 시대라서 요즘은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이 전파하는 게 누구에게나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도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되게 많잖아요. 세밀한 건 또 모를 거고. 네, 사실 쉬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영상 한 번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아무리 많이 봐도 이제 하기 힘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한 번만 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일반인들한테 다 풀어서 이제 다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이제 기술자들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좀 정리가 돼 나가는 거죠.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예. 초목이나 중목분들은 네. 반장님 영상 보고 많이들 배우시겠어요. 네, 많이들 보실 거예요 아마. 예. 기초적인 것도 많이 있고 또 제가 또 목수 쪽에서는 거의 이제 최초로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상들 많이 접하시죠. 목공하고 도배 이렇게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네네.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목수님들이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벽지를 초배 치고 뭐 퍼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분인데 문틀에서는 이렇게 9mm 문선은 세워놓고 벽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 튀어나온 문선 안에 또 MD가 하나 있어요. 네. 단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 9mm나 11mm 문선이 튀어나왔고 여기 이제 벽이 와서 이렇게 딱 붙으면 될 건데 여기 단면이 하나가 더 있어.
그리고 석고가 왔어. 아니면 MD가 왔어. 네네. 이 단면이 노출돼야 되나 그게 있거든요. 도배 입장으로서는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문틀 전체를 퍼트려야 돼요. 그렇죠. 테두리를 전체를 퍼트를 하고 샌딩을 또 하고 초회를 쳐야 되는데 네네. 요거만 이 9mm나 11mm 문선에 옆으로 섞고 나와서 딱 그냥 만나주면 네네. 그냥 초회 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 이제 가장 많이 접한 게 그 네, 문틀. 맞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궁금하니까. 네. 어쩔 수 없나? 그렇게 그냥 구조상 그렇다. 아니면은 네. 뭐 어떤 깊이는 어려운가요? 아니요. 일단은 예, 예. 그게 사실 도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일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셨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걸 찾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현장에서 뭔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9mm 문선이나 뭐 히든도어가 아니고 정상적인 문선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네. 문틀이었다가 네. 급작스럽게 바뀌게 되는 경우에 그 단면 처리가 이제 문선으로 가려질 줄 알고 그렇게 시공을 해놨지만 네. 바뀌는 바람에 이제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있는 경우니까 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혼자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부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장 책임자와 이제 공사를 하는 그 팀원이 서로 이제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9mm 문선이나 이런 게 이제 사전에 고지가 안 됐던가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 뒤늦게 이제 알았다 하면 이제 수정을 하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실내 인테리어 아파트가 진짜 공기가 진짜 미친 듯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배에서 커버해 주니까, 페인트에서 도배가 커버해 주니까, 도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아예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노출이 안 되는 게 마감이 깔끔하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식의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C 이렇게 딱 매뉴얼대로 정해져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지만 그걸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 될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제일 마지막에 생각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뭔가가 최종적으로 붙었을 때 단면이 안 보이는 상황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그걸 거꾸로 계산해 가면서 작업을 해줘야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네. 이게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자체를 이게 뭐 나쁜 건가? 뭐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네.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현상이네요. 목공 쪽에서. 일단은 예. 일단은 그렇게 해야만 마감이 깔끔하다는 거를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들을 교육을 시킬 때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교육을 시켰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야만 후속 공정이 마감이 편하고 깔끔해진다. 근데 이제 최종 마감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감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최종 마감은 도배 반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도배가 최종 마감이니까. 근데 그 최종 마감을 생각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버리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최종 마감에서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는 목공 마감이 최종 마감이다. 우리가 하는 목공 마감이. 그러니까 네. 이걸 좀 개념을 분리해서 우리가 항상 마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에서 마무리하는 그 목공 마감이다. 예. 최종 마감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이제 작업을 좀 대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제 발견하고 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네.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놓치는 경우도 많고, 네, 놓치는 거. 네, 예. 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저희도 저희가 개인 고객님들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앞 공정이 도배가 할 거예요. 도배가 할 거예요. 막 전기 막 구멍 뚫어져 있는 거. 네. 저거 왜 전기 사장님이 저거 뚫고 안 막아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도배가 할 거예요. 또 그 목공 반장님도 이거 도배가 마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후공정한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모르겠어. 다 일하는 스타일이 틀려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예쁘게 뽑으려고 네. 정말 그 단면이 그 9mm, 12mm 조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도배 마감은 줄이 생겨버려. 네. 찌글찌글찌글하고.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퍼티 잡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만 협업해서 좀 더 이제 좋게 하면 네. 이 현장 마감. 사무 공간하고 또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 뭐 만만한 게 도배예요. 이게- 이런 말이 실질적으로 목수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아니 뭐그 도배가 커버해 주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그런- 하고 사실 예, 예.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도배가 일은 증가하는데 네. 예, 또 일당은 또 도배 일당은 또 작고 네. 이게 또 문제고 그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이고 힘들어요. 일단 약간 이제 이런 거 이제 도배도 보고 네. 이제 목수 반장님들도 보면 네. 이런 거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네. 서로 진짜 협업을 할 수 있고 후공정에 좀 약간 더 편의성과 더 깔끔한 네. 좋은 마감을 위해서 약간씩 서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자라고 도배지가 찢어지고 그러는 하자 같은 게 이제 천정에서 발생을 해요. 네, 네. 라인 조명하는 끝자리나 아니면은 이제 그 우물 천정 날개 쪽에서 네, 네. 좀 이 도배지가 찢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네네. 근데 천정이 틀어져서 도배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틀어져서 네, 네. 그렇다라고 또 고객한테 얘기하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업체에도 아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도배사 입장에서는 목공해서 그거 보강 좀 어떻게 그게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 근데 네. 목공을 모르니까. 네네. 그거 혹시 그 목공 쪽에서 네. 이게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데 못 하거나 그건 정말 뭐 전체 하지 않은 안 된다. 어떤 네네.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예. 그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요. 그 수평이 안 맞아서 이제 틀어지면서 이제 도배가 변형이 가거나 이제 찢어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예. 그 구축 아파트. 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냐면 예전에 건축을 할 때 천장 높이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어요. 아, 천정하고 석고하고? 네.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라브랑 예. 밑에 이제 한치각재가 들어가고 석고 보드가 들어가고 요 틈이 한 40m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이제 이제 층수를 많이 뽑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테두리 주변으로 그 4cm를 맞춰 놓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는 수평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라인 조명도 그렇고 우물 천장도 그렇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공간이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그냥 라인 조명 뭐 깊이 해봐야 뭐 30mm 어쩔 수 없이 확보하는 건데 솔직히 그것도 이제 어거지로 맞춰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 근데 단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클러도 있고
위에 이제 공간도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저희가 수평을 맞추기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도 만약에 수평이 안 맞는다 그러면 100% 목수의 잘못입니다. 그거는 목수가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도 공간이 있음에도 못 맞춘 거는 뭐 대충 했거나 뭐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냥 그런 부분을 간과했거나 이런 경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게 수평이 낮으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그쵸,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우물천장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이제 비워두고 콘크리트 슬라브에다 합판 바로 박았어요.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데서도 조금 요령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수평을 맞추기 힘들고 어느 정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제 목수 반장님들은 이제 가운데 테두리에서 가운데 부분을 인위적으로 조금 이렇게 꺾어서 낮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사면 테두리만 최대한 수평을 어느 정도 봐주고, 이제 중간 부분은 사실 배가 부르거나 들어가도 아시겠지만 부직포가 어느 정도 예, 이제 예. 커버를 해주잖아요. 사실 이제 도배 테두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 거기만 이제 최대한 반듯하게. 예. 그러니까 수평이 안 되면 한쪽을 낮추더라도 이게 사선의 형태가 될지라도 반듯하게 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요령을 조금 써주면 그나마 많이 완화가 되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게 되면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특성상 또 네. 이제 보일러하고 겨울 또 추운 거, 여름 그런 거 이제 비 오는 장마철도 있고 네네. 해서 습기 먹고 뱉고 그런 과정에서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떻게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사실 MDF에서 많이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따지고 보면 너무 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사실 소재 자체가 MDF가 만만해요. 저렴하고 다루기 좋고 구하기 쉽고. 근데 MDF 중에서도 뭐 수축 팽창이 덜한 고밀도 MDF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되면 덜하고, 예. 근데 석고보드를 써주면 이제 덜한데요. 예, 속고. 석고보드는 저희가 바로 치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하지가 있고 거기다 이제 피스든 사돌돌이든 박아줘야 되는데 네.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MDF는 슬라브에 바로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MDF를 이제 만만하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수축 팽창이 사실 가장 많은 자재고, MD가. 그런 문제는 사실 거의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목수 반장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개선하기는 솔직히 좀 힘든 게, 왜냐하면 이 구조가 저희도 인테리어 업자한테 그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적이다 보니까 그쵸.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 천장을 다 철거해서 뭐 수평을 맞추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예. 네, 그거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니라서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비용 일당 당연하죠. 그런 게, 네. 손이 많이 가니까. 일이 손이 많이 가면 네. 당연히 일당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다 업자들의 부담이고, 그쵸. 정해진 스케줄은 있고, 그게 또 뭐 하루 늘어나는 거랑 뭐 이틀 늘어가는 거랑 일단은 저희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고 돈을 들여서 네. 어떤 결과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아마 음. 업자도 인정하고 소비자도 인정할 텐데요. 네. 석고로 하나 MDF로 하나 도배해놓고 나면 똑같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틀 걸렸어. 근데 좀 더 신경 쓰니까 3일 걸렸어. 도배해놓고 나니까 무슨 차이지?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뭐 원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배 쪽은 그게 이제 나중에 도배지가 네. 끝에만 붙어 있고 이제 이제 날개 쪽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게 또 내년에도 괜찮다는 보장이 없어서 어차피 걔는 또 계속 틀어지면서 움직일 애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보통 이제
고객님과 하고의 약간의 그런 견적적인 문제에서 트러블 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 이제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 뭐 천정도 약간 쳐졌는데 이 천정을 새로 손봐야 된다, 네네네. 새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올리거나 네. 그리고 이제 뭐 벽면 같은 데를 좀 이제 평탄화를 시켜줘야 이 벽은 꼭 평탄화를 시키거나 네. 아니면 약간 단열을 추가하거나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거를 이제 그 이제 고객님들이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목수님도 설명할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업체 측에서도 이제 네.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건데 네네. 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도배한테 넘어와 버리는 거. 네네네. 옥수님이 평탄화 시켜주면 도배는 편해요. 네. 이렇게 섞어해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네네. 없으면 이제 시멘트면 옹벽면을 또 퍼티 잡고 또 네. 하고 또 하고 또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네. 이거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어쩔 수 네. 없어. 도배 네. 니네가 해줘야 돼? 뭐 네.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결론은 돈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아, 그쵸. 이거를 다 하면 예. 좋은 거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뭔가를 덧대고 다 목공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뭔가 좋을 것 같다는 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산이 없고 네. 이제 그거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내가 차이를 느끼느냐 이제 그거를 못 느껴서 이제 돈을 못 쓰시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게 인테리어 업자나 뭐 목수 반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설득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상이 한정적인데 1부터 10까지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내가 어필을 해서 이 부분에 좀 손을 대야 되나 이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순히 어떤 게 더 많이 남을까라는 관점으로 뭐 접근하면은 공사가 이제 망하겠지만 최대한 있는 예산에서 어떤 것들을 손대야 가장 효율적일까 이제 이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는 사실 뭐 도배 품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배 품질뿐만이 아니고 어떤 심미적인 거, 기능적인 거, 어떤 뭐 설계적인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최대 효율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다가 예산을 분배하다 보면 뭐 평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알고도 이제 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평탄화 안 하면 뭐 도배가 좀 꿀렁꿀렁하고 보기 싫은 건 알겠지만 이거 감수하자. 그 대신 다른 것들을 더 돋보이게 하자.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소비자도 이제 그런 선택에 동의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뭐 솔직히 도배 품질이 이제 좋으면 좋은 건데 사실 이건 좀 순위에서 밀리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도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인테리어에서 더 중요한 가치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냐면 일단 싱크대가 중요해요. 네. 화장실이 중요하고요. 조명이 중요하거든요. 왜냐 없으면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도배가 좀 꿀렁한다고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치가 좀 뒤로 밀렸을 때는 그런 평탄화 부분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소홀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네요. 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니까. 네. 근데 그 도배하는 도배사 입장으로서는 이제 화장실에 있는 시간보다 내가 네. 거실에서 네. 이런 이제 도배지를 이제 맞닥뜨리고 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텐데 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수의 입장에서 네. 사실 평탄화를 좀 중요시해요. 네. 그 석고보드 치고 이제 깔끔하고 반듯하고 각 잘 맞는 걸 선호하기 네. 때문에 좀 약간 직업에 따라서도 이런 그 예산 분배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타일 하시는 분이 뭐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화장실이나 주방 타일, 이제 아니면 바닥을 이제 타일로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의 가치를 많이 크게 느끼실 거고 뭐 전기하시는 분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뭐 조명이나 이런 쪽의 가치를 많이 느끼시겠죠. 이건 이제 직업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 잘하고 싶은데 이제 예산. 그렇죠. 네. 예산이 많이 힘드네요. 권유는 하시죠.
사실 요즘 같은 때는 그래서 경기가 안 돼요. 권유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벌써 처음에 이제 대화를 할 때 예산이 없다, 뭐 이런 거 얘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뭐 이거를 설득하려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최선은 뭘까? 이 최선을 잘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권유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어렵게 이렇게 촬영 부탁드리고 네. 해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래도 좀 하고 싶은 말? 네. 예, 좀 너희도 잘해라 뭐 이런 것들 다 부탁드릴게요. 저도 오늘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목수 입장에서도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생기는 그런 입장 차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솔직히 따지고 네, 보면 네, 이제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예. 사실 역으로도 이제 목수의 입장에서 뭐 도배를 어떻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보는 시간도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